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3,759명으로 하루 사이 3배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단풍철이 절정인데다 이달 말 도심 곳곳에서 할로윈 축제도 열릴 예정이어서 감염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줄어들었던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최근 소아 청소년 사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독감과 달리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만큼 고열이 계속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과 SK 최태원 회장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을 유료와 무료로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밝혀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내후년부터 27개 EU 회원국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용 전자기기 충전 단자가 USB-C 타입으로 통일됩니다. 유럽연합은 이용자 편의성이 개선되고 전자 폐기물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라이트닝 충전 방식을 고수해온 애플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화 물질을 소지해도 흡연과 동일한 과태료를 물게 되며 대피소와 탐방로에서 술을 마시면 처음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3배 급증한 43,7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만여 명 늘었고 2주 전보다 2만 8천여 명 증가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43,688명, 해외 유입은 7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25명으로 3일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9,017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뒤 잠잠했던 각종 호흡기 감염병도 특히 소아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고열이 사흘간 계속되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막아온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의 둑이 무너졌습니다. 발열과 기침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즉 RSV 등입니다. 지난해 10월 둘째 주 두 감염병으로 입원한 환자는 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00~3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4주 평균 두 바이러스 검출률을 봐도 최근 4년간 이 시기에 잠잠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독감과 달리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데 3년간 유행하지 않아 자연 면역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뒤 태어나 처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3세 이하 영유아는 위중증으로 갈 위험이 큽니다. 메타뉴모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은 보통은 가벼운 감기 정도, 상기도 감염으로 끝나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감염이 되게 되면은 모세기관지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일선 의료 현장에서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이는 소아 응급 환자는 검사보다 진료를 먼저 하고 시공간 분리 없이 치료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습니다. RS 바이러스, 메타뉴모 바이러스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독감 유행이 앞으로 심화되고 또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왔을 때에도 절대로 현장에서 소아 청소년에 대한 진료에 혼란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정 위원장 또 해열제를 먹어도 38도 이상 열이 3일간 계속되거나 경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와 함께 달빛 어린이병원 등을 주말과 야간에도 운영해 열이 나는 환자가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식욕 억제제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로열 프린스 알프레드 병원 서맨서 호킹 박사 연구팀이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 3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같은 식욕 억제제를 먹었지만 여성 체중은 20% 줄어든 데 비해서 남성은 1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욕 억제제가 여성에게 더 큰 효과가 큰 것은 약동학 때문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추측했습니다. 약동학이란 약물의 흡수와 분포, 생체 변화와 배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생리학적 차이 때문에 약물이 몸 안에서 흡수, 처리, 배설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부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읍 도동산 63 동경 132 보기 37 경중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굴뚝이, 대구, 명태, 거북이, 연어알, 물새알, 해녀, 대양실 7만 평방미터 우물 하나 분하고 독도는 우리 땅 네,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설립자인 김범수 센터장과 SK 최태원 회장이 공개적인 장소에 나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범수 센터장은 피해 보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유료와 무료를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표현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류완홍 기자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SKCNC 등 카카오 먹통 사태에 관련된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과 네이버 이혜진 GIO 등 증인들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어느 정도 약관 또는 약관 그 이상의 서비스를 지급했거나 그 이상 부분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 서비스는 인터넷 무료 서비스상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선례가 없어서 이 부분은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 대로 그리고 그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피해 보상안을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점검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이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김 센터장이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 유료와 무료를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규모 이용자를 모으고 거기에서 수익 모델을 찾는 것이 카카오의 성장 과정이나 또 김범수 증인의 경영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국회에 불출석 통보를 했던 SK 최태원 회장은 고발 등 조치를 하겠다는 국회 경고를 받고 뒤늦게 국감장에 출석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정전 사태에 관련된 많은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따라서 피해를 보신 많은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다른 저희 고객사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카카오 먹통 사태가 SKCNC 화재에서 비롯됐다며 최 회장을 상대로 철저한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2024년부터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에서 스마트폰 충전 단자가 USB-C 타입으로 통일됩니다. EU 환경장관이사회는 현지 시간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이달 초 유럽의회에서 가결된 법안 시행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로 2024년부터 EU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헤드폰,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게임기, 무선 마우스 및 키보드 등 휴대용 전자기기에 USB-C 타입 충전 단자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이유는 공통된 충전기가 있으면 충전 단자와 급속 충전 기술이 조화를 이뤄 이용자 편의성이 개선되고 전자 폐기물을 상당량 줄이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닝 충전 방식을 고수해온 대표적 업체인 애플은 USB-C 타입으로 단일화할 경우 이미 양산된 제품이 불필요하게 돼서 폐기돼야 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단지 중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지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승진 서울시 의원이 SH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00세대 이상인 SH 임대아파트 단지 565개 중 336개 단지에서 전기차 충전 설비 설치 대수가 친환경 자동차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이 중 119개 단지에는 충전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2025년 1월까지 2,660개 이상이 추가로 설치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르면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신축된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비가 주차 단위구역 총수의 5% 이상, 시행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주차 단위구역 총수의 2% 이상 돼야 합니다. 네, 기업 연구자의 절반 정도가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대학 교수나 정부 연구소의 연구원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술 전쟁의 천병인 기업 연구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반도체는 갈수록 작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에 얼마나 많은 층을 쌓을 수 있는지가 경쟁의 핵심. 국내에서 개발된 238단 4D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이 경쟁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자사 경쟁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계속 1등 우위 전략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틈새 국산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리의 금속 소재 연료 탱크를 탄소 복합 소재로 바꿔 중량을 30에서 40%가량 줄였습니다. 항공기 좌석도 기술력을 인증받은 기업에서만 만들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저희가 모색을 하는 것이. 심화하는 기술 패권 시대, 기업 연구자들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경쟁의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연구자의 70%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지만 사회적인 평판은 낮다고 생각하는 연구자가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산업계 연구자의 사기 신작을 위해 도입된 것이 기술 개발인의 날.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소 위주의 정부 재정 기념일이 과학의 날이라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처음 도입된 1981년 10월 24일을 기념해 기술 개발인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곧 기술개발인의 어떤 동기유발을 시키지 않을까. 기업연구소는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자는 44만 명에 달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추가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60만 원, 두 번째는 100만 원, 세 번째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 변산반도, 다도해, 한려해상 등 해상해안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 전망을 뜻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3%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를 기록한 뒤 2달 연속 하락했지만 공공요금 인상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경제 주체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로 임금이나 투자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택 가격 전망은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인 64로 내려앉았습니다.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 현장에서 주요 자금줄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멈추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소업체를 시작으로 연쇄 부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8만 5천 제곱미터 땅입니다. 1,500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시행사가 3,300억 원 규모 PF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시행사에서 이제 금융 PF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시행사에서 딴 데 채무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PF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건설업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준공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대출이라 부실이 발생하면 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마트 부천 중동점 인수에 나선 한 시행사는 납부일이 2달 넘게 지나도록 매각잔금 3,430억 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도 7천억 원 규모 PF 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시공사업단이 사업비를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연체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와 증권사, 보험사의 연체 잔액과 연체율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PF 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해 6%에서 올해는 12%로 2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이자를 50억 내야 되는데 100억을 내게 되면 수익에서 50억이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부도가 이미 많이 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은 것도 아니고 큰 데도 또 나고 있고요. 지금 재벌시장은 이미 지금 7군데, 9군데가 이미 공매 중입니다. 착공 자체가 힘들어지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 분양 사업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시행사나 조합 사업부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악화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금리 인상이 수분양자들한테 이제 금융 조달 비용을 높여가지고 분양 의지를 이제 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또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이 높아져가지고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보이는데 줄도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행사, 건설사, 증권사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특별금융 지원과 채권 펀드 조성 등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화랑기나 금리가 낮을 때 무리한 PF 대출을 받거나 내준 사례도 많은 만큼 대출 기준을 보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가 자금시장 경색 완화를 위해서 수백억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채권시장 안정펀드 집행 첫날인 어제 펀드를 동원해 수백억 원의 기업 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로 자금 경색이 심화하자 50조 원 넘는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곧바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번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표상으로 건설주, 증권주가 반등에 오른 것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여러 계획이 있는 만큼 최소 일주일 정도는 보고 정책 적절성을 판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당 대회 기간 발표를 미뤘던 경제 성적표가 시진핑의 권력 독점에 쐐기를 박는 대관식이 끝난 뒤에 공개됐습니다. 수치의 신뢰성을 떠나서 정치 논리에 따라 경제 정책이 좌우되는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을 선두로 서열대로 입장하는 7명의 중국 공산당 최고 수뇌부. 경제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리커창, 왕양 등 전임 지도부의 경제 관료들이 물러난 자리엔 시진핑의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새로 선출된 당 중앙위원 명단에서도 기존 경제 라인이 모두 빠졌습니다. 차기 경제사령탑을 맡게 될 리창은 부총리로서 국정 경험도 쌓지 못한 데다 상하이 서기 시절 도시봉쇄 책임마저 거론됩니다. 奋力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 시진핑 1인 천하를 선포한 대관식이 끝난 뒤 중국은 미뤄뒀던 경제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 3.9%, 시장의 예측보단 높지만 올해 목표치 달성엔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수치의 신뢰성을 떠나 제로 코로나 방역이나 미중 갈등 같은 안보 문제 앞에서 경제 분야의 희생을 감내할 수 있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실제 내수 활성화와 분배에 초점을 맞춘 시진핑의 공동부유론 띄우기에 나서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런 해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中国要在对外开放上进行大幅收缩，甚至呢讲我们要搞什么自给自足的这样的经济。 중국 관영 매체들은 새로운 시대 시진핑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며 여론몰이에 한창입니다. 相信在习近平总书记的领导下，我们会取得越来越大的成就。 시진핑 한 사람의 결정이 시장 경제 원리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정치 구도가 마련되면서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중국 당대회가 폐막한 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핵 도발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에 대비해서 한국, 일본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북한 김정은과 조건 없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은 이미 핵실험 준비를 끝낸 북한의 핵도발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당대회가 끝나고 미국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과 무관하게 꾸준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Our concern regarding the potential for another North Korean nuclear test, which would be its seventh, has been consistent for some time now.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존 커비 소통관도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핵실험에 대비해 정보 수집 능력과 방위 역량을 높이고 있다며 한국, 일본과의 공조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과의 방위 조약은 구두 계약이 아니라며 매우 예외적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과 조건 없는 대화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We remain open to dialogue. We remain open to diplomacy. We recognize that diplomacy and dialogue remains the most effective path.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에도 대화 제한이 유효한지 묻는 질문에는 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며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는 원론만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대변인을 통해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이 우려된다며 북한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과거에 북한 정권 교체를 논의했다는 점에 대해선 민간인의 말일 뿐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아침은 매일 독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기억하고 알리는 독도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독도를 빈틈없이 지키고 있는 독도 경비대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